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로입니다. 네. 네, 수은입니다. 수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사로의 울분, 유재일 명예훼손 사건 정리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 유재일 씨가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한번 사연을 읽어보시죠. 황심소 변호사 사로입니다. 황심소에서는 지난 5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상민 박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유재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2018년 4월 25일경 22시 30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소인 유재일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황사님 박사님은요, 어느 순간 뭘 오류를 범하실 때가 많냐면 정신분석을 그냥 유희로 하세요. 유희로. 누군가한테 막 칼을 던지는 행동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당했을 때 멘탈이 되게 엄청 약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누군가한테 멘탈 공격당했을 때 마음 닫는 속도도 무지하게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엄한 사람 푹푹 찌르다가요. 황사님 박사님 딱 보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분한테서 정신분석하기 이게 1번으로요. 좌절된 욕망, 뒤틀린 자아, 그분만큼 많이 발견. 딱 봐도 그게 발견되는 사람이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울기 직전 표정, 징징거리는 말투, 그리고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분출점이 과연 있기나 할까 싶은 삶의 태도, 거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털리면 거의 박살난 분 같은데, 근데 정신사납다고요? 그분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상했다니까요. 그냥 가서 연대 쪽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각종 에피소드들 황사님 박사님은요, 여러분 딱 봐도 그런 신뢰감이 생성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언행이나 행태가요, 저 사람 보고 가셔서 입 가볍고 내가 비밀 말하면 사방팔방 유튜브에다가 다 떠들 것 같은 저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쪽팔려서 숨기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꽁꽁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는 괜찮은 정신분석학자라고 자기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자나 누구의 마음을 치유할 기본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닌 거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무슨 정신분석학자입니까? 유재일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했어요. 왜 그렇게 방송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사님이 뭔가 크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및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심소 변호사로서 유재일이 이렇게 한 행위를 지적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 검찰에서는 위 사건 고소를 각하하였답니다. 담당 수사관인 종로경찰서 김바다 수사관에 따르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으로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고소각하 처분하도록 검찰의 사건 수사 지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2부의 홍성준 검사와 신임 형사 1부 정재현 검사랍니다. 7분여 동안 박사님을 모욕하고 직업 윤리를 부수고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칼을 던지는 행동, 엄한 사람 푹푹 찌른다 등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유재일에 대해 검찰이 수사관에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라고 지휘를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고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부르지도 않고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조치를 취해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 조작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과 임종석 실장이 고소한 주사파 3글자는 명예훼손이 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이 고소하신 유재일이 7분 동안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종로경찰서 김바다 수사관이 아예 조사도 못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일까요? 박사님이나 황심소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사님도 더 험한 꼴 당하시기 전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고요.
원래 검찰은 2년마다 수도권과 지방에 순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준 검사는 2016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입성한 후 이번 2018년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로 수평 발령 났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는 댓글에다가 일배충 3글자를 썼다고 모욕죄로 벌금 수백만 원에 기소하던 검찰이었답니다.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라고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만원 씨를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로도 유명합니다. 지만원 씨가 임종석 실장을 보고 주사파라고 한 것을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한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황 박사님과 황심소 방송에 대해 이렇게 모욕하고 또 조롱한 유재일 씨는 아예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고소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재일 씨는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이 경인선 가자라는 여사님의 말을 왜곡해서 보도할 때 그 동영상 원본이 자기가 작성한 것을 알리면서 편집이 왜곡된 점을 주장해서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정부에서 나름 유용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 이분에 대한 고소 자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잖아요. 고소나 고발이 되면 피의자로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고소 각하 이유로 지시받은 부분이 엄한 사람 칼로 찌른다는 표현이 비유에 불과하고 주관이나 평가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가가 직무 윤리를 부수었다는 표현도 평가 혹은 의견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심소와 황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비유하고 또 주관적으로 욕하는 평가를 해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사님, 왜 방송하시나요?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권력의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시덥잖은 인간들로부터도 욕을 얻어먹는 방송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밖에 나는 황심소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게요. 험한 꼴 더 당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는, 이거 진짜 사로님의 생각이세요? 저는 이걸 네. 잠을 못 자고 진짜 그래요? 새벽까지 겁이 나서 제가 그랬던 울분이라기보다 진짜 처음에는 당장 느끼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거든요. 공포요? 왜요? 이 권력이라는 게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박사님이 조용히 그렇죠. 사라지실까봐? 아니, 본인이 저 지금 스스로도 너무 유재일이라는 이런 대단한 인물을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검사가 아예 그거 자체를